최근 한국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불꽃 야구 제작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긴급 속보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것이었죠. 추석 연휴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들려온 이 소식은 야구 팬들뿐 아니라 방송업계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10월 3일 오전 7시 30분 한 언론이 불꽃 야구 제작 올스톱 10월 가처분 결과 나온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논란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10월 중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준다면 불꽃 야구의 제작은 당장 중단될 수도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죠. 이 한 줄의 문장이 던진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불꽃 야구는 1회부터 꾸준히 팬들의 지지를 받아온 인기 콘텐츠였고 JTBC의 의출 강야구와 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작 중단이라니 많은 팬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스튜디오 C1은 꾸준히 JTBC와의 저작권 분쟁 속에서도 새로운 회차를 공개하며 버텨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미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며 판결 결과가 10월 내에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제작진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감돌았고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더욱이 기사 말미에는 기자의 개인적인 해석이 덧붙여졌습니다. 불꽃 야구는 여론전을 펼치며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불꽃 야구 측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어조로 읽혔고 시청자들은 그 편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싸움의 진짜 피해자이며 왜 이런 기사가 추석 연휴 초입에 맞춰 나왔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 두 조직은 이미 지난 몇 달간 저작권 문제로 팽팽히 대립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법적 소송 소식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보도는 단순한 오해나 루머 수준이 아닌 프로그램의 존폐를 가를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스튜디오 C1 측은 일단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박하게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인용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될 경우 불꽃 야구는 방송 플랫폼에서 사실상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야구를 향한 진심과 열정을 담은 상징적인 콘텐츠였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법정 싸움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이날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JTBC가 너무한다. C1 측은 억울하겠다. 진짜 불꽃 야구 끝나는 거냐?는 반응이 폭주했습니다. 사실 여부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한쪽 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과연 이 가처분은 진짜인가? JTBC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카드를 꺼낸 걸까?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태가 단순한 방송 분쟁을 넘어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의 주도권을 둘러싼 방송계의 자존심을 건 싸움의 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꽃 야구와 관련된 첫 기사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여러 세부 사항들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마치 불꽃 야구가 JTBC의 방송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서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 듯한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 속에는 불꽃 야구는 1화부터 5화까지 비공개됐다가 SBS 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다시 방송을 이어갔다는 문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1회부터 22회까지가 모두 JTBC의 저작권 신고로 비공개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로 보기엔 너무 큰 차이였습니다. 이런 오보성 내용이 포함되자 시청자들은 기사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가 평소 JTBC 최강야구 측 입장에 가까운 보도를 자주 해온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번 보도가 객관성을 잃은 의도된 프레임이라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튜디오 C1 내부 관계자들도 기사 내용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안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기자 개인의 해석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 C1은 그동안 불꽃야구의 모든 콘텐츠를 정식 계약하에 제작해왔으며 별도의 유통 경로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의 한 문장은 그들의 노력을 단숨에 왜곡시켰습니다. 불꽃야구는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단지 한 기자의 의견에 불과했지만 대중의 인식에는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마치 불꽃야구 측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숨기려는 존재처럼 비춰진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불꽃야구는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JTBC의 저작권 신고에 의해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튜디오 C1은 JTBC의 대응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시스템적 방해라고 주장했죠.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방송 분쟁을 넘어선 진실 공방전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JTBC가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과거 JTBC 측의 조치가 단순한 저작권 신고가 아닌 법적 압박의 서막이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한편의 기사로 인해 스튜디오 C1은 방어 입장에 몰렸고 JTBC는 자연스럽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송사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불꽃야구의 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왜 항상 C1만 공격받는가? JTBC의 내부 사정이 더 큰 게 아니냐? 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론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사건의 본질보다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진실은 더욱 깊은 안개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튜디오 C1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바로 가처분 신청의 실체 확인이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였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JTBC가 정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10월 중 나오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전, 첫 보도가 나온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언론사에서 후속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기사는 한결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실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프로그램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스튜디오 C1은 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부 팬들은 JTBC의 조치를 단순한 경고나 기술적 제재로만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명백히 다른 차원의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이 개입했다는 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법적 싸움으로 공식 전환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후 여러 언론이 잇따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JTBC, 불꽃야구 제작사 상대로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월 중 판결 예정. 컨텐츠 IP 소유권이 쟁점. 불과 하루 사이에 뉴스 포털의 주요 헤드라인에는 불꽃야구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사태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JTBC의 주장과 법적 논거를 분석했습니다. JTBC 측은 프로그램의 원 IP가 본래 방송사에 속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C1 측은 제작 과정과 기획권, 유통권이 모두 자신들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더 잘 만들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콘텐츠의 진짜 주인인가를 가리는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법적 절차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불꽃야구는 방송을 이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촬영된 회차도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제작사 입장에서 사실상의 폐업과 다름없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JTBC의 저작권 신고에 의해 묶여있던 콘텐츠는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JTBC는 방송사로서의 권위를 지켜야 했고
스튜디오 C1은 크리에이터로서의 정체성과 생존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단순한 프로그램 한 편의 운명을 넘어서 앞으로 한국 방송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전례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 신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방송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키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정의 판결 한 줄이 불꽃야구의 생명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청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한 가지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JTBC와 스튜디오 C1의 대립구도를 다시 한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의 관계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초기 콘셉트는 JTBC의 인기 프로그램 최강야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C1 측은 완전히 독립적인 기획과 촬영으로 자신들만의 색깔을 구축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었죠. JTBC 입장에서는 유사 포맷, 이 자신들의 IP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C1 측은 야구 예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포맷이라며 JTBC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결국 법정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JTBC는 방송사로서의 브랜드와 권위를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불꽃야구는 단순한 인터넷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최강야구의 성공을 이어갈 또 다른 시장 경쟁자였죠. 반면 스튜디오 C1은 크리에이터 정신으로 맞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JTBC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의 형태다. 이 한마디는 JTBC를 자극했고 이후 JTBC는 점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5월 JTBC는 유튜브 시스템을 통해 불꽃야구의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1회부터 22회까지의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방송 중단 명령과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C1 측은 당황했지만 즉시 항의했습니다. 정식 소송 절차도 없이 플랫폼 시스템을 이용한 일방적 제재는 부당하다. 그들의 주장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JTBC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은 명확히 JTBC의 소유이며 불꽃야구는 기존 포맷을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싸움은 유튜브라는 공개된 전장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법적 절차를 준비했고 C1은 팬들과 함께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JTBC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듯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JTBC가 대형 방송사라는 점, 그리고 IP 소유권이라는 명분이 대중에게 익숙한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아직 규모가 작은 제작사로서 방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청자의 지지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에게는 현실 야구의 열정과 감동을 그대로 담은 진심의 콘텐츠였죠. 그래서 팬들은 JTBC의 조치에 분노했습니다. 왜 대기업 방송사가 작은 제작사를 압박하느냐?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자 JTBC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C1 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독립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공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독립 콘텐츠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싸움이 감정적으로 치닫는 사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JTBC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죠. 이로써 논쟁은 여론의 장을 벗어나 법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선이 그 판결로 향했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방송산업의 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습니다. JTBC와 C1의 싸움은 단지 두 조직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콘텐츠 산업이 맞이한 창작의 자유와 소유권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법원을 향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의 생사를 넘어 한국 방송 산업 전반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
어느 쪽이 이기든 그 파장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JTBC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콘텐츠 통제력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송사의 권위를 지켜야 했고 IP 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려 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JTBC에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개별 제작사들이 방송사 출신 포맷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즉, 대형 방송사가 제작 포맷의 해석권을 독점하게 되는 셈이죠. 반면 스튜디오 C1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창작자의 생존권을 가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기면 독립 제작자들이 방송사의 틀 밖에서도 자유롭게 새로운 포맷을 실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다면 이는 독립 콘텐츠 산업 전체에 차가운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대기업의 그늘 아래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판결은 단순한 이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작의 자유와 지적 재산권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였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더라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JTBC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법적으로 방송 포맷의 IP는 원래 방송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스튜디오 C1에 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컨텐츠 제작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된 만큼 과거 방송 중심의 구조는 이미 낡았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은 이런 논쟁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꽃 야구의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재미를 주는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수들의 열정, 제작진의 헌신, 그리고 팬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스튜디오 C1은 모든 제작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촬영된 회차도 공개할 수 없고 기존 유튜브 채널 역시 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이는 C1 측에게 완전한 반격의 기회가 됩니다. JTBC의 저작권 신고로 묶였던 영상들이 다시 공개될 수 있고 여론은 단숨에 C1 측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예능 산업의 힘의 균형을 바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제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방송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사건이 그 해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불꽃 야구 팬들은 매일 뉴스를 검색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의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법원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말은 곧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JTBC와 C1 중 누가 웃든 간에 예전과 같은 공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계는 지금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매일같이 커뮤니티에는 JTBC와 스튜디오 C1의 싸움을 다루는 글들이 올라왔고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JTBC가 법적으로 맞다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C1이 진짜 창작자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론은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튜디오 C1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매일 회의를 이어가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제작 중단뿐 아니라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협력 중이던 스태프와 출연진들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JTBC는 언론의 관심을 비교적 여유롭게 대응했습니다. 대형 방송사로서의 경험과 시스템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자신들의 입장이 명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JTBC의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싸움을 그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꽃 야구 공식 계정과 커뮤니티에서 스스로 소식을 모으고 언론이 다루지 않는 사실들을 찾아내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JTBC의 행보를 비판했고 때로는 스튜디오 C1의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지 두 조직의 싸움이 아닌 시청자들까지 포함된 콘텐츠 생태계 전체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콘텐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JTBC가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시청자들의 마음속 주인은 시원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시원이 승리하더라도 JTBC가 구축한 시스템 없이는 콘텐츠가 태어날 수 없다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었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불꽃야구는 한국방송 산업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창작의 자유, 자본의 권력, 시청자의 영향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시청자가 여론을 움직이고 제작자가 직접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의 싸움은 결국 그 시대 변화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불가피한 충돌이었습니다. 누가 이기든 한국 방송계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남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지켜본 한 시청자의 댓글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JTBC가 법적으로 이겨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시원이 이겼다. 결국 우리는 진심을 기억한다. 그 한 문장은 이 긴 싸움의 결말을 넘어 오늘날 콘텐츠 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묵직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곧 나올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한 예능의 분쟁이 아니라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를 묻는 시대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